구찌의 공격성을 잠재우기 위해 그가 나섰다. 스마트한 브레인, 부드러운 카리스마,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사,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희연 두둥탁. 자, 설쌤, 오늘도 능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계세요. 네. 여기 이렇게. 아,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어이구.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거침없이 구찌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설채연 전문가. 역시나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이 맹렬히 짖는 구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 구석으로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구석으로 데리고 가보세요. 구찌가 벽 쪽으로 가게 해보세요. 구찌를 구석에 몰고 보호자가 가로막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짖어요? 계속 꾸준히 계속 짖어요? 그래, 한번 선물 공세를 한번 해보자. 구찌는 선물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구찌에게 성큼 다가가 간식을 던져주는 설 전문가. 주거니 받거니 구찌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일 텐데요. 잘생겼네요. 지금 꼬리가 어느 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꼬리요? 네. 구찌의 오른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이요. 그죠? 네. 강아지들 기분 좋을 때 오른쪽에서 꼬리가 많이 흔들려요. 오른쪽으로 흔들리다가도 왼쪽, 또 오른쪽. 꼬리조차 복잡한 구찌의 마음. 결국 간식 먹다 말고 다시 공격성을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또 그치? 앉아. 야, 설쌤이 앉으라니까 앉는데요? 구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걱정하지. 방 안으로 구찌를 이동시키는 설채연 전문가. 구찌의 공격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데요. 기다려. 보호자님 한 번만 밖에 잠깐만 나가보실래요? 이번에는 두 보호자들을 아예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방 안에 혼자 남은 구찌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오늘따라 더 정교한 행동 분석 과정. 아무래도 구찌가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설쌤이 본 구찌의 상태,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 구찌는 잠시 견사에 격리시키고 보호자들과 문제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구찌 좋아질 수 있나요? 오늘 딱 들어오는 순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이 이제 팍 왔고요. 설마 그게 끝이 아니죠? 그동안 많이 못 보던 종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못 보고 저도 뭐 실제로 자주 만나보기는 힘든 종이거든요. 구찌의 종이 지금 와이머라노. 그렇죠. 와이머라노고 어쩌다 이 구찌를 선택하게 됐는지. 얼떨결에 이제 사진을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죠. 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쵸. 이 친구들의 성격,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자꾸 외모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와이마라노는 보편적으로 조금 순하다고 들어가지고 순하고 이제 복종심이 강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괴팍하고 성격이 셀 줄은 몰랐어요. 와이머라노가 하운드 계열인데 하운드 계열들이 냄새 맡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사냥개잖아요. 그렇죠. 구찌의 견종은 와이마라노. 하운드와 포인터가 조상인 타고난 사냥개인데요. 보호자에 대한 복종심이 높고 순하다고 알려져 있다는데 구찌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하나의 종 안에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개들도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고 이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한번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찌의 문제는 외부인을 향한 강한 공격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집에 오면 문전박대하기 바빴는데요. 제작진도 예외는 아니었죠. 눈, 동공 엄청 확장돼 있죠. 하드아이라고 해서 되게 딱딱한 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찌는 눈이 뭐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지 않으면 물 거야. 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이외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역을 어떻게 쉽게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사는데. 그쵸? 개들이 그런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영역 방어 공격성, 그러니까 영역 방어 본능이 엄청나게 강해 보여요. 사실 조금 전 보호자를 집에서 내보냈던 것도 영역 방어 공격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 보러 나가라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더 보호자님들 나가니까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고개도 내려가고 부르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왜 그러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보호자분이 있을 때만 기가 살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동맹 공격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자분들을 지키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대형견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킬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편해지는 거죠. 지킬 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우리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놀라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아니요, 처음 봤어요. 제가 보니까 덩치 크고 이빨 있고 기센 애기예요. 오잉? 대체 뭘 보고 그러시는 거죠? 얼른 보여주세요. 사전에 설 전문가로부터 촬영 자문을 받았던 제작진. 보호자가 없을 때 구찌와의 대면을 시도해봤는데요. 용기를 내어보는 PD. 그 결과는 아우 놀래라. 어휴. 나가. 오. 어떻게 나오셨지? 인형으로 터그놀이까지. 네, 이럴 것 같았어. 이야, 달려들 듯 공격성을 보일 땐 언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이없죠? 네. 낯선 제작진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공격적인 모습은 제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구찌의 진짜 성격은 저걸 거예요. 전 원래 이런 개라고요. 우선은 구찌는 두 가지의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영역 방어 공격성과 동맹 공격성. 저는 구찌가 동맹 공격성이 조금 더 강해 보였어요. 그 이유는 집 안에 있을 때 보호자만 없어도 공격성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영역 방어 공격성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보호자가 없을 때도 저는 침입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공격성을 막 보이게 되는데 보호자가 없을 때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공격성을 보면서 아, 구찌는 동맹 공격성이 상당히 강하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구찌는 훈련소에 다녀온 후 달라졌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훈련소에 갔을 때 네. 조금 뭔가 더 그게 일단은 손에 예민해졌어요.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네. 입질도 시작되고. 훈련소 갔다 오고 나서. 네, 갔다 오고 나서. 올라가면은 바로 네. 뭔가 반응이 와요. 이것도 대부분의 동물들이 뭔가 물체가 올라가면 불안해하기는 해요. 근데 손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 전 설쌤과의 첫 만남 당시 유독 설쌤의 손동작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구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훈련소 언제 갔어요? 몇 개월에 갔어요? 1년 반 정도 됐을 때. 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대형견이고 이제 아마 자꾸 짖더라고요. 네. 차만 오게만 하면 짖고. 원래 걘 짖죠. 네. 처음에는 되게 막 누구든 그 자꾸 다 어울리고 막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짖기 시작 조금 하고 입질이 살짝 이제 보이려고 하니까 막 자기 성에 안 차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게. 성견이 되고 힘이 세지면서 입질을 보였던 구찌. 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2주 후 면회 때 만난 구찌는 몰라보게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훈련소에서 왜 이렇게 말랐어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엄청 말랐더라고요. 가보니까 뼈밖에 안 보였어요. 맨 처음에. 맡기고 2주 일단은 안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왜 그렇대요?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러니까 집에서보다 이제 운동량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결핍도 필요해요. 교육할 때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필요한데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건강이 나빠지는데. 표정은 왜 저래요? 계속 저런 느낌이었어요? 저런 분위기였어요? 말랐을 때는 저런 좀 약간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처진 느낌? 불쌍해 기죽어 보이는 있는 느낌? 네, 기죽어 있는 느낌. 그리고 보호자가 기록해둔 훈련소에서의 교육 영상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눈빛이 다르네, 표정이랑. 달라졌어요. 계속 바뀌어요. 눈이. 여기 소장님도 물렸었어요. 구찌한테? 네. 설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저 도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크체인? 초크체인 한 거죠? 맞아요. 구찌 같은 아이들한테는 젠틀 리더 써야 돼요. 젠틀맨 할 때 젠틀 리더요? 머리 리드줄 써야 돼요. 네. 엄마 개가 새끼 개 혼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으르렁. 뭐 으르렁도 하죠. 근데 그거 해도 말 안 들으면. 얼굴을 무나? 이게 치지 않아요, 발로. 네. 맞아요. 얼굴을 물어요? 입이 이렇게 있으면 상처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물어요. 입을 딱 다물게 해요. 새끼 개들한테. 젠틀 리더는 어미견이 새끼를 훈육할 때 입을 무는 행동에서 착안한 도구라는데요. 젠틀 리더의 원리가 그거예요. 개들의 언어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목은 고정되어 있고 입만 당겼을 때 입만 살짝 오므려줄 수 있어야 돼요. 초크체인 같은 경우에는 목을 조르는, 그리고 그 통증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인데요. 강아지들이 흥분했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크체인보다 이 머리 리드줄이 덩치도 훨씬 더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컨트롤 가능하고, 강아지보다 훨씬 큰 말을 사람이 타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얼굴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를 끌고 가게 되면 고개가 돌아가면서 보호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호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안 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강아지들한테도 통증도 유발하지 않고 올바른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갔어요? 훈련소? 4개월. 4개월? 네. 4개월 동안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집과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여기 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훈련소든 군대든 갔다 집에 오면 어때요? 행복하죠. 너무 더 소중해요. 너무 이 감사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구찌인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더 그런 애착도 생기게 되고,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훈련소를 다녀온 후 문제가 심해졌다 느낀 거네요. 그리고 조심히 입을 여는 설 전문가. 가서 뭐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그냥 남한테 맡긴다는 거. 내가 배우고 뭘 배웠고 내가 이걸 퇴소했을 때 어떻게 응용하고 꾸준히 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 배워도 그 사람 말 잘 듣는 거예요. 거기 트레이너 말 잘 듣는 거지 우리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위탁 교육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 교육을 하는 거는 완전 반대예요. 심해지기 전에 고치시겠다고 훈련소에 보냈는데 그게 우리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구찌한테는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모든 훈련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찌가 지금 나쁜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가서 맞았는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 남한테 맡기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절대 안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거기다 맡기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찌를 훈련소에서 데려온 후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교육도 해보려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보호자.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보호자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구찌가 보호자님 산책시키네. 그리고 힘 조금만 약하면 그냥 딸려 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저 줄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동안 쓰였던 산책줄의 경우 구찌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대형견용을 쓰시긴 하시네요. 실제로 물림 사고는 줄만 컨트롤해도 나지 않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저 늘어나는 줄을 썼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고가 생겨요. 이 안에도 기계예요. 맞아요. 스프링이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안에 톱니바퀴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봤더니 덩치 있으신데 끌려다니세요. 힘 엄청 세다는 거예요, 쟤. 뭐 몇백 번, 몇천 번 빡빡 당기다 보면 나중에 깨지면 안 해. 금방 망가져요. 네, 그쵸. 스톱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두 분이 정말 한심한 보호자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특히 우리 남자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능력을 잘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들어왔을 때도 제가 구찌 벽면으로 그리고 보호자님 가운데 쓰세요라고 했죠. 그때 분명히 줄어들어요. 분명히 줄어드는데 이거를 지금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조금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오늘의 키워드는 리더십.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훈련소에 보내지만 아이들은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유하고 너그럽고 좀 밝은 아이들이면 잘 적응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가끔 좀 소심하고 불안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면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구찌 입장에서는 보호자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과한 애착, 잘못된 애착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보호자분이 무조건 잘해주신다기보다는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강한 공격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습니다.